한 사람의 흰색으로 천하를 희게 한다. 최악의 조선시대 사이비 종교 팩백교의 이야기. 조선말 동학농민운동 시기부터 일제강점기 시기에 백의 적적적 이 주문을 외우면 무병장수하고 불로불사가 되며 신선이 된다라는 종교가 조선 땅에 등장한다. 그 종교의 이름은 팩백교. 동학에서 파생된 백도교의 후계자였던 전용에는 동학의 교리를 자기 마음대로 고치고 자신이 신의 아들이자 대리인이라 자칭하며 조선인 신도들을 모았다. 전용에는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으며 오직 백백교를 믿는 자들만이 살아남는다고 신도들을 현혹하였다. 백백교의 입교식은 간단했다. 돈 1원을 내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한 후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양손을 3번 들었다 놓고 앞서 말한 기괴한 주문을 7번씩 3차례 외우면 백백교의 신도가 될 수 있었다. 백범 김구의 백범일기를 보면 당시 동학도가 아니면서 자기를 동학도라 자칭하며 사기를 치고 재산을 훔치며 부녀자들에게 몹쓸 짓을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다. 백백교의 교주 전용에는 이렇게 자신의 사이비 종교 신도들을 모집했고 신도가 된 후에는 점차 다른 여러 개의 해괴한 주문을 외우게 했으며 전 재산을 헌납하라는 등 신도들의 삶을 장악했다. 아울러 교주 전용에는 팩백교를 이용해 수많은 여성들을 시녀로 삼았다. 전용에는 남자 신도들을 전국에 돌아다니게 하여 용모가 아름다운 어린 여성들을 팩백교로 포섭하여 데리고 오게 했다. 이러한 여자 신도들을 첩으로 삼았고 첩의 어린 딸들 또한 자신에게 바치게 강요했다. 전용에는 자신의 신도들에게 각종 변태적인 성행위를 일삼았다. 기록에 따르면 교주 전용에는 약 60명의 시녀 및 첩을 거느렸으며 실증이 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시녀들은 산채로 산이나 동굴 등에 매장하기도 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자신의 아이를 임신을 한 경우에도 밤에 옷을 모두 벗기고 죽을 때까지 얼음물을 붓기도 했다. 또한 부엉이 부대라는 감시 조직을 만들어 팩백교 내의 모든 신도들을 서로서로 감시하게 했고 교주를 배신하거나 교단에서 도망치려 하는 자는 모두 살해했다. 신도들뿐만이 아니라 신도들의 가족까지 모두 다 말이다. 교주 전용에는 신도들에게 자신을 대원님이라 부르게 했고 일제시대 경찰을 피하기 위해 얼굴에는 항상 하얀 모자와 하얀 마스크를 썼으며 이름은 10개가 넘었다고 한다. 이러한 팩백교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유골룡이라는 청년 때문이다. 본래 유골룡의 집안은 조선 후기부터 약방을 운영해 지금 시세로 약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나 유골룡의 할아버지가 팩백교를 믿는 바람에 약 30년에 걸쳐 집안의 재산을 모두 팩백교에 갈취당했다. 이와 함께 유골룡의 아버지 또한 팩백교에 포섭되어 자신의 딸, 즉 유골룡의 여동생을 당시 18세의 나이에 교주 전용회의 첩으로 바치고 만다. 이에 유골룡은 분통을 참을 수 없었던 나머지 이왕 이렇게 된 거 팩백교에 소굴로 쳐들어가 한번 맞부딪혀보겠다는 결심하고 전국을 돌며 교주 전용회를 만나려 하였다. 유골룡은 자신이 독실한 팩백교의 신도이고 그때 당시 돈 3만원과 인삼, 녹용 등을 교주에게 선물로 바치겠다며 교주를 만나달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 그러자 이 소문을 들은 전용회는 드디어 유골룡에게 만나자고 한다. 1937년 2월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에서 유골룡은 팩백교 교주 전용회를 만난다. 이 자리에서 전용회는 처남 매부 사이에 만남이 너무 늦었다며 술상을 차려오라고 시켰고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유골룡이 술에 어느 정도 취하자 네가 약방을 해서 10만원 넘게 번 것으로 안다며 당장 그 돈을 헌납하라고 강요했다. 이 말에 유골룡은 단호히 거절하며 팩백교를 천하의 사이비 종교라 소리치자 전용회는 신도들을 시켜 유골룡과 유골룡의 여동생을 모두 죽이라 명령하였지만 유골룡은 동생과 함께 팩백교 신도들을 따돌리고 탈출하여 일본 경찰에 팩백교를 신고한다. 1937년 당시 일본 경찰은 8개월에 걸쳐 전용회의 거주지와 부하들을 조사한다. 또한 일본 경찰은 전국 각처의 팩백교 비밀장소에서 시체 400구를 발견했다. 물론 이들 외에도 희생자는 더 있을 것이다. 전용회는 경찰이 들이닥치자 첩과 시녀들을 데리고 도주하여 경기도 양평군 산속에 있는 비밀 아지트에 숨었다. 사실 전용회의 얼굴을 아는 자는 몇 사람 없었다.
왜냐하면 전용에는 자신의 얼굴을 보면 그 기운을 감당치 못해 죽게 된다면서 항상 흰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닌 데다 자기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았고 잠자리를 같이 한 여자 신도들도 전용해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여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전용해는 이후 양평의 한산 속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본래 그의 얼굴을 아는 이가 극히 드물고 시체 발견 당시 산짐승에 의해 코아래 부분이 먹혀져 신원 확인이 어려웠으나 양복 주머니에서 전용해가 평소 차고 다니던 시계가 나왔다. 이 탓에 세간에는 신출귀몰한 전용해가 자신과 체격이 비슷한 사람을 잡아서 자기 옷을 입히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여 도망쳤을 것이란 추측이 나돌았다. 하지만 전용해의 자식 전종기가 시체를 직접 보고해 아버지라고 울부짖었다는 기록이 있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용해 사망 사건은 당시 서양 언론에도 기사가 날 만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당시 검거된 백백교 신도들만 해도 100명이 넘는 데다 백백교 신도들의 거주지에서 확인된 시체만 해도 309가 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는 데만 3년이 걸렸고 1940년에 이르러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 현장에는 많은 방청객들이 몰려들었고 날마다 언론에서는 백백교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당시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백백교의 살인 행각보다는 교주 전용해에 무수히 많았던 첩들과의 음란, 변태 행위와 관련한 엽기적 성행위들이 대부분이었다. 하긴 1060명이었으니 말이다. 백백교의 교주 전용해는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였다. 아마도 그의 일생이 너무 많은 죄로 얼룩져서일 거다. 일본 경찰은 시체로 발견된 전용해의 머리를 잘라내 사이비 종교 범죄 자머리를 연구하겠다며 포르말린 통에 통째로 넣어 보관했다. 해방이 되고 전용해의 머리는 국립과학연구소 창고에 보관되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2004년경 다시 세상에 알려진다. 당시 국과수에 아직도 백백교 신도를 자처하는 자가 나타나 자신의 교주 전용해의 머리를 돌려달라고 매일 전화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후 국가에서는 범죄자의 머리를 포르말린 통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구시대적이고 비인도적이라는 이유로 전용해의 머리를 화장하였다. 하지만 백백교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경기도 가평군 북면 성룡산 인근에 백백교 본부가 있고 인근에는 아직도 백백교 신도들이 모여 사는 신앙촌이 있다. 사이비 종교는 무섭다. 조선말 동학운동 때 만들어진 사이비 종교가 일제시대를 거쳐 교주가 자살하고도 50년 넘게 유지되고 있으니 말이다. 사이비 종교는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적 결핍을 이용해 접근한다. 이후 세상이 온통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 종말이 임박했다 등 위기감을 조성해 교주에게만 온전한 구원이 있는 것처럼 신도들을 세뇌한다. 사이비 종교를 믿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하여 세뇌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족, 친구들과의 교류를 단절시키고 폐쇄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 안에서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이비 종교에 대한 예방법은 많지 않은 것 같아. 국가에서는 사이비 종교에 대한 만행을 철저히 처벌할 수 있는 강한 법을 만들고 제도적으로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